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다시 뜨거운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이 엄청난 투자를 이행하려면 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 그 안전핀으로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통화 스와프 이야기는 단순히 이번 투자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 때 처음 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특히 2013년 미국이 일본 등 5개국과 영구 통화 스와프를 맺은 뒤부터는 10년 넘게 우리의 수건사업처럼 꾸준히 거론되어 온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왜 대한민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의 핵심 금융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의 투자 이슈를 넘어 도대체 이 통화 스와프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원해왔는지, 미국의 까다로운 조건은 무엇이고 이를 둘러싼 우리의 현실적인 딜레마와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이 복잡한 문제가 한 번에 정리되실 텐데요. 보시다가 오늘의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행운파파 다음에 이런 주제도 다뤄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영상 만들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인트로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480조짜리 거대한 청구서를 받아들면서부터입니다.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의 대가로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죠. 그런데 이 청구서에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대금의 상당 부분은 달러 현금으로 지불할 것. 이게 왜 문제냐면요. 480조 원은 우리나라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모아둔 달러 통장, 즉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비상금을 털어서 해외에 송금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집안 살림이 휘청거리고 우리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환율이 폭등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들어주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로 통화 스와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엄청난 부담을 우리만 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보다 더 큰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일본의 투자액은 외환 보유고의 41% 수준으로 우리보다 부담이 훨씬 적은 데다가 이미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라는 최고 등급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현금 투자 비중은 1에서 2%에 불과하다고 하죠. 결국 똑같은 청구서를 받았는데 일본은 VIP 대우를 받으며 온갖 혜택을 다 누리는 반면 우리는 아무런 안정장치 없이 혼자 모든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통화 스와프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논의의 중심에 있는 무제한 상설 통화 스와프.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건 말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발행하는 무제한 달러 VVIP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의 돈이 마르는 비상사태가 터져도 이 카드만 있으면 언제든 얼마든지 달러를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마법의 카드죠. 이 VVIP 클럽의 존재가 세상에 확실히 드러난 계기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달러 가뭄 상태에 빠졌습니다. 달러가 아니면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의 달러가 전부 사라져버린 거죠. 수출 대금을 받아도 달러로 못 받고 원유를 사오려 해도 달러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마비될 뻔한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미국은 자신들의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에게만 이 무제한 달러 공급이라는 비밀스러운 생명줄을 내려줬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VVIP 클럽 멤버가 바로 캐나다, 영국, 스위스, 일본,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딱 5곳입니다. 가만히 명단을 보세요. 단순히 선진국, 부자 나라라는 걸 넘어섭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과 수십 년간 가치를 공유해온 최상위 동맹국 그룹입니다.
미국이 이들에게 VVIP 카드를 발급해 준 진짜 기준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지정학적 파트너십입니다. 군사, 외교, 정보를 공유하며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두 번째, 통합된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들 국가의 금융 시스템은 미국 월가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이들이 흔들리면 미국도 다치기 때문에 우리 편으로 묶어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신뢰도입니다. 이 나라는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와 약속을 지킬까? 중앙은행이 정치적 입김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는가? 이 모든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는 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미국의 시각에서 먼저 살펴본 뒤 우리의 입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상설, 통화 스와프를 확보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은 70년 넘게 일관된 친미 외교 노선을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전후부터 지금까지 외교, 안보, 통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언제나 미국과의 협력으로 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85년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당시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은 엔화 가치를 급격히 절상시키는데 합의를 해줍니다. 이 결정으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이는 훗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일본은 미국에게 자국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요구에 협력하는 파트너라는 강력한 신뢰를 심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입니다. 일본은행은 정치권과 철저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정치가 금융을 함부로 흔들지 않는다는 제도적 신뢰의 상징이며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미국 연준에게는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미국의 가장 큰 채권국이자 달러 시스템의 핵심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무려 1조 1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전 세계가 미국 경제를 불안하게 볼 때도 일본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미국 국채를 굳건히 사주면서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일본은 미국의 달러를 요구하는 수요자라기보다 달러의 가치를 함께 지켜주는 동반자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본 사례는 미국이 원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제도적, 외교적으로 얼마나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이 한국과의 상설 스와프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정학적 위치와 정책의 독자성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가 중국입니다. 반도체 하나만 봐도 우리가 만든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량이 중국으로 수출되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조립된 후 전 세계로 다시 팔려 나갑니다. 이처럼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깊게 얽힌 구조는 미국에게 복잡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한국에 무제한 달러를 공급해 줬는데 그 유동성이 결국 우리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의 첨단 산업을 키우는 데 쓰인다면 이것이 바로 미국이 느끼는 전략적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관점을 받고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달러 VVIP 카드를 얻기 위해 우리가 가진 다른 중요한 카드, 즉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득일까요?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한국 기업과 문화 콘텐츠에 가했던 경제 보복을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우리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의 상황은 시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고 양쪽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며 신중하게 줄타기를 하는 고도의 실리 외교이자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상설 스와프라는 완벽한 보험을 드는 대신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통해 더 큰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거죠. 물론 미국 재무부가 꾸준히 언급하는 외환시장의 투명성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잦다는 인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는 것은 통화 스와프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길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미국이 한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지 않는지, 그 배경에 깔린 미국의 시각과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적 입장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니라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적 도구이자 동맹국가의 관계를 설정하는 신뢰의 척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설 통화 스와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상시에 대비한 최후의 보험일 뿐, 국가 경쟁력의 근본적인 힘은 튼튼한 외환 보유고와 흔들리지 않는 산업 경쟁력, 그리고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를 한시적 스와프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서운해하거나 스와프를 위해 모든 것을 맞춰야 한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 보험을 가장 좋은 등급으로 들었다고 해서 난폭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이 아니라 사고를 내지 않는 안전 운전 습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제 질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외교 전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우리만의 경제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현명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